자, 이제 2번.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재물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0kg,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항상 이렇게 힌트는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 Z의 값을 항상 줍니다. 이것도 일반화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0.5 근방에서 보면은 0.4, 0.5, 0.6 뭐 이렇게 그 근방에서 표를 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표는 0.5, 1.0, 1.5, 2.0, 2.5, 3.0 뭐 이런 값을 줍니다. 이해돼요? 이 값 변동 없어요.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재물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이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 60, 평균 60kg, 표준 편차 5, 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자, 지금 표준 정규분포표 얘를 이용해서 몸무게가 72.5kg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가? 여러분이 확률을 구하게 되면 몇 %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1번에서 물어보는 확률은 P, 확률 변수 X가 72.5 이상인 학생의 확률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를 같은 확률값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Z가 얼마 이상인 그러면 Z는 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 Z는 뭐라고요? 표준 편차분의 편차. 표준 편차는 뭐야? 시그마 분의 X 별량 마이너스 평균. 표준 편차 얼마요? 5분의 X 얼마요? 72.5. 평균 얼마요? 60. 이해됐어? 아, 이 말은 곧 5분의 72.5 마이너스 60 이상인 Z의 확률값을 물어보는 거와 같은 말이야. 그러면 계산합시다. 이건 5분의 12.5고요. 그럼 얼마야? 2.5가 되나요? 그래서 얘는 같은 확률이 Z가 2.5 이상인 확률값이 얼마냐? 자, 항상 표준 정규분포는 설명을 자, 이런 종 모양의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 되는데 항상 오른쪽만 한쪽만 설명합니다. 왜?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0.5. 0.5는 어딘가요? 여기가 0.1915. 여기 0에서부터요. 0에서부터 Z까지. 0에서부터 0.5까지. 0에서부터 1.0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이런 얘기란. 자, 그래서 2.5 이상의 확률은 결국 뭡니까? 여기 확률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그럼 이 반쪽은 0.5고요. 얘가 0부터 2.5까지. 그럼 0.5와 0부터 2.5까지를 전체 1에서 빼준 확률값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1번 이 P, Z가 2.5 이상은 1에서 0.5와 얼마? 0.4938을 더해준 애를 뺀 값이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다. 이거 하면 0.9938인가요? 빼주면 얼마야? 0.9938이니까 0.0062가 되나요? 이해됐어요? 자, 0.0062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야 되니까 얼마요? 100을 곱해줘서 얘는 0.62%. 이해됐어요? 자, 2번 문제 풀어도 되겠죠?
자, 몸무게가 52.5 이상 70 이하인 남학생은 이걸 쓰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구하라. 어떤 확률을 물어본다? X가 52.5 이상 70 이하인 확률을 물어본다. 그럼 얘를 여러분은 표준 정규분포 Z로 얘기해야 되겠죠. Z는 뭐라고? 표준 편차분의 얘 52.5에서 평균 60을 뺀 얘 이상 5분의 70-60 얘를 얘기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확률은 Z가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7.5분의 7.5 마이너스 5분의 7.5는 얼마? 마이너스 1.5가 되나요? Z가 마이너스 1.5 이상 얘는 10이니까 2 이하의 값을 물어보죠.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5는 여기란 말이야. 그럼 0부터 1.5하고 0부터 마이너스 1.5는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0.433이고 그 다음 2까지니까 2까지. 그래서 1.5와 2.0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5부터 2까지다. 이해됐죠? 요 도를 더하면 되겠다. 더하면 얼마예요? 뒤에가 4, 0, 1, 0.9104. 예, 확률값이 얼마 나왔다고요? 확률값이 0.9104.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아, 약 몇 명인지 구하려면. 그러면 100을 먼저 곱하면 91.04 곱하기 4로 할 수 있고요. 예. 4, 9, 36, 364.16명이 되는 거죠. 0.16명은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안 올림하면. 그래서 약 364명, 요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2-2-2-3 풀어보셔야 돼요.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활용 예제 3번을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3번이요. 이투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수행평가에서 상위 8%는 1등급을 받는다고 한다. 수학 수행평가 성적은 평균이 30점, 표준 편차가 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를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해라. 좀 대략 약으로 했네요. Z 1.3일 때 0.40, 1.4일 때 0.42, 1.5일 때 0.43, 1.6일 때 0.45, 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수학 수행평가 성적이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30점, 표준 편차가 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해됐죠? 자, 상위 8%가 1등급을 받을 거예요. 이해됐어? 예. 그러면, 자, 표준 정규분포 Z를 봐보세요.
8%와 관련 있는 친구는 Z값이 1.3입니까? 1.3입니까? 1.5입니까? 1.6입니까? 8%와 관련 있는 애 누굽니까? 누굽니까? 질문이 어려워? 잘 봐. 이쪽 친구만 생각해.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요. 표준이니까 여기가 0일 거란 말이야. 이해돼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0.5 중에 0.4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뭐 여기를 1.3이라고 할게. 여기가 1.4야. 여기가 1.5야. 여기가 1.6이야. 뭐 이런 거야. 이해됐어? 설명이. 그러니까 8%와 해당되는 친구는 누구야? 1.4야. 이해돼? 요거 이상, 1.4 이상이 왜냐하면 0부터 1.4가 0.4니까 0.5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럼 8 이상은 8%라는 것은 0.08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08하고 같이 더해서 0.5가 되는 애는 얘밖에 없는 거죠. 얘죠. 얘라 이해되니? 무슨 말하는지? 현진아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Z가 얼마? 요 1.4가 0부터 1.4까지 0.4이니까 요 1.4 이상 여기 제가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친구가 0.08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점수로 얘기하자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자, 확률 이 X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8% 안에 드는 애가 1등급 받는 지금 점수를 물어보잖아. 그 점수를 그냥 X점이라고 해볼까? X점 이상이 1등급을 받는 8%래. 요걸 물어보니까 우리는 X는 확률 변수 X는 모르겠고 X 하니까 헷갈리니? 뭐 다른 놈으로 할까? 뭐 P, M? M 다 쓰면 안 되고. 미지수 뭘로 쓸까? 뭐 알파? X는 X 헷갈려 하면 알파로 하자고. 0.08의 점수. 그럼 얘가 Z 얼마요? 이게 1.4 이상이에요. 이게 0.0, 이게 0.08%. 이해돼? 그럼 Z 계산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Z 알잖아. 표준 편차분의 실제 알파 값에서 평균 30점을 뺀 친구가 얘가 1.4가 되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럼 얼마? 5를 곱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30은 5, 4, 20 7인가요? 30 넘기니까 결국 그 점수는 37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래서 이게 37점 이상이 0.08 이렇게 되겠구나.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어려운 내용 아니야. 이거 한번 이해되면 이쪽 문제 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물론 37점 이상 받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37점을 받으면 8% 안에 들어가니까. 학생의 최저 점수를 오른쪽 표준 정의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 최저 점수 37점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문제 풀어봐야 돼. 자, 네 번째 문제를 좀만 봅시다. 이제 4번. 어머나, 오늘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어느 대학의 땡땡 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의 1차 등록 비율은 75%였다. 정시 모집 합격자 중에 1차 등록해서 25%는 뭐야? 더 좋은 학교에서 빠져나갔다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2차 발표, 3차 발표, 4차 발표 뭐 이렇게 해요. 자, 그 합격자들 중에서 임의로 192명을 뽑아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했을 때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여.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한번 봅시다. 정시 모집 합격자 1차 등록 비율이 75%였다. 예. 그 중에서 192명을 뽑아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했을 때, 자, 합격자 192명을 뽑았어요? 그럼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을까? 왜? 얘가 n이다 이거야. 여러분 합격자들 중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중에 75%는 등록할 걸로 예상한다고. 왜? 역대 한번 계속 정시 모집 합격자 1차 등록 비율 75%니까 이번에 합격자를 뽑았어요? 발표했어? 그러면 그 중에 192명을 뽑아서 봤더니 한 이 중에 75%는 등록하지 않을까? 데이터가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친구가 되는 거지. 그럼 n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야? 그러면 그의 확률은 얼마야? 등록할 확률? 75% 확률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해돼요? 이해돼? 자, 지금 물어보는 건 확률인데 이 x가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을 물어본다고.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지. 얘 n이 충분히 커?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배웠지? n이 충분히 크다. 이거 다 수학자 계산해서 밝혔다고. 어떻게? np가 5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 근데 p 자체가 2분의 1 넘어가지. 그럴 때는 nq가 5 이상이면 충분히 큰 거야. 시행이. 자, 그러면 얘는 p가 4분의 3이니까 q가 4분의 1이 해당되겠지? 그럼 192에 4분의 1 하면 이거 4로 나눠줘요? 4, 46, 48. 예, 48. 5를 충분히 넘죠? n이 충분히 큰 거야. 얘 정규분포를 따라. 이해됐어? 그럼 이 이항분포를 따라서 이 친구는 정규분포, 어떻게? 정규분포는 뭘 쓰지? n, 시그마 제곱이야. 분사. 그럼 얘의 평균은 뭐야? 192 곱하기 4분의 3이지? 192 곱하기 4분의 3. 그러니까 48 곱하기 3하고 같은 얘기 아니야? 얼마야? 38이 24. 43, 12. 144. 이해됐어요? 평균이 144, 분산. NPQ. 144에다가 다시 4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 아니야? 분산은? 그래서 얼마? 43, 12. 24. 46, 24. 36이라고 쓰는 것보다 어떻게? 6의 제곱으로 써라 이러네. 얘를 따른다 하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럴 때 확률 132 이상은 확률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해됐어? 그때 확률 변수 x가 132 이상이 확률이 얼마냐. 그럼 얘를 그냥은 모르고 힌트 준 게 표준 정규 분포표니까 얘를 똑같은 확률 Z로 표현해내야 된다. 맞아요? 자, Z는 표준 편차분의 편차죠? 표준 편차 얼마야? 6. 자, 편차는 어떻게 돼? 132에서
평균 144를 빼겠죠? 이 확률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결론은 확률 Z가 자 이거 마이너스 12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2 이상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2는 2하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정규분포가 이런 친구를 따르고 그럼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까지 같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이 0.4772니까 여기가 0.5니까 0.5를 더해서 여기 이상이 되는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건 여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마이너스 2 이상. 그래서 0.9772가 된다. 오케이. 132명 이상이 등록했어요 하면 무슨 말이야? 기본적으로 보면 75%가 등록할 때 한 144명이라고 예상되는데 훨씬 그보다 적은 132명 이상 등록할 확률은 얼마나 돼? 그 정도면 확률이 엄청 높아져서 0.9772, 97.7% 정도가 등록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통계적으로.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 지금 예제 4번이 뭐라고? 이항분부도 시행인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이거 뭐 설명드릴 때는 그러네 할 때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이항분포를 따르고 이 n이 충분히 크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한 거를 예측해야 돼요. 자, 예제 5번을 또 한번 봅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200g, 표준 편차가 2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240g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 제품 중에서 만 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불량품이 221개 이상의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 나오는 그거를 살펴봐야겠죠? 불량품 21개의 이상인 확률을 구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불량품에 대한 지금 표준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지 않죠? 불량품. 그냥 평균이 200, 정규분포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 정규분포 200g과 표준편차 20제곱을 따르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예상이 된대요. 이해됐어요? 그 중에 불량품은 얼마 이상이냐면 240 이상일 때 불량품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불량품이 되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 되려면 그 확률이 어떤 확률을 따르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정규분포 얘기해 줬고 240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가 240 이상의 확률을 알아내 볼까요? 무슨 말이야? 정규분포 M인데 얘는 200, 평균은 200 나오고 표준 편차가 20, 분산이 20의 제곱을 따르는 제품을 생산하는 무게가 이렇게 따르는 지금 공장에서 쓰는 제품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240 이상일 때 불량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얘는 Z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0분의
240 마이너스 200 아닌가요? 그럼 Z가 이게 40이니까 20하고 나눠서 2 이상이 분량이 되는 거 아니야? 2 이상 나오네요. 분량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2까지가 0.48이면 0.5와 0.48, 0.98은 정상. 오케이. 요 확률은 0.02가 불량. 그러니까 2% 분량의 98%는 정상.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몇 개를 뽑고 있죠? 만 개를 뽑을 거야. 아, 얘는 또 이항분포인가요? 이항분포를 따르네. n이 만 개야. 만 개 중에 불량 통일 확률 얼마? 100분의 2 또는 50분의 1. 뭐 50분의 1이라고 쓸까? p 확률이니까. 뭐 0.02라고 써도 되고요. 얘를 분수로 100분의 2 또는 50분의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은 약간 분수로 쓰는 게 좋을 거야. 네, 소수분. 자, 그러면 자, 이 둘을 곱하면 평균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NP 곱했을 때 얼마, NP 곱하면 얼마야 이거? 5 빼고 200인가? N이 5 이상이잖아 200은. N이 충분히 크지? 그럼 얘는 정규분포 누굴 따르는 거야? 얘도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얼마? NP 200 오케이 200 분산 그러면 200에다가 다시 50분의 49를 곱하는 건가? NPQ Q 얘랑 이해되니 지금? 내가 푸는 거? 이항분포는 평균 N이 NP고 분산은 NPQ니까 P가 50분의 1이라면 Q가 50분의 49거든. 그래서 이 값에서 49를 50분의 49를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4가 되나요? 이해돼? 그럼 49 곱하기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7의 제곱이고 이건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014, 14의 제곱이 되지 않을까? 이해돼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네.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거 뭐야? 불량분이 221개 이상인 확률을 구해. 이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 뭐를 구하래? X가 221개의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얘를 봐야 되니 Z가 편차 얼마? 표준 편차 얼마? 14분의 얼마? 221에서 200 평균을 뺀 얘를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최종.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 확률 Z는 이거 얼마예요? 200이니까 21이고 그럼 7로 나누면 얘가 3이고 얘가 2분의 3이니까 1.5인가요? 1.5 이상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 1.5 이상이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5인데 이 부분이 0.43이니까 1.5 이상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0.07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은 0.07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를 100분의 7, 0.07 여기 뭘로 나타냈어? 0.07로 그냥 나타냈네. 분수로 나타내든 소수로 나타내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지? 요거는 조금 더 어렵죠? 조금. 앞에 거 그냥 이항분포보다는. 하지만 4번, 5번 문제를 잘 풀어보고 하나씩 적용하면 돼요. 이게 이항분포도 충분히 따르면 정규분포 따른다. 정규분포는 뭐든지 다 표준화하는구나. 표준 정규분포. 문제는 항상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뭐 배운 거야? 연속, 이산확률분포, 이항분포, 연속확률분포, 정규분포.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규분포를 잘 알아야 돼. 얘는 시험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수능이 무조건 나와요. 한 개냐, 두 개냐. 이해돼? 이런 내용들입니다.